태계 이왕 종가의 차례상에는 멜론이 오릅니다. 고산 윤선도 종가의 제사상에는 오렌지가 오릅니다. 우리의 전통 과일만을 고집하던 시대는 한참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거의 모든 집에서 지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과일에 관해서 대표적인 게 조율시리입니다. 조율시리는 대추조, 밤율, 감나무씨, 배나무리이니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제사상에 올려야 합니다. 조율시리가 아직도 대부분의 지방이나 가정에서 지켜진다는 것은 대추와 밤, 감과 배가 갖고 있는 오랜 의미 때문입니다. 대추는 꽃이 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식을 낳고서 죽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게다가 대추나무는 한 나무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곧 자손번창이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제상에 대추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손번창. 결혼식 패백 때 어르신들이 갓 결혼한 신부의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주는 것도 같은 뜻이지요. 밤나무는 뿌리를 파보면 100년이 지나도 처음 씨앗이 발아한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묘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대부분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 없어지는데 밤나무만 다릅니다. 그래서 밤은 자손이 수백 대를 내려가도 언제나 조상과 이어져 있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의미하니 밤이 제상에서 두 번째에 자리하는 귀한 대접을 받을 만도 합니다. 조상의 위패인 신주를 밤나무로 깎아 만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밤이 여물면 밤송이는 네 갈래로 벌어지면서 방아를 떨어뜨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억센 가시로 보호했던 아기가 이젠 다 컸으니 나가 독립해서 살아라 라는 뜻이라고 문학적인 비유를 했습니다. 감도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감은 감 심은 데서 감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요미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도토리만한 고요음은 생김새는 감을 닮았지만 떫어서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고요음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접붙여야 비로소 감이 달리게 됩니다. 이를 해석하길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배움에는 생가지를 칼로 째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른다는 정말 그럴듯한 추석도 덧붙이셨습니다. 이젠 배만 남았습니다. 배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해석은 좀 더 거창하고 철학적입니다. 배는 누렇습니다. 배의 황색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오행설에서 우주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배의 속살이 하얀 것은 백의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배는 민족의 긍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과일입니다. 이런 의미라면 차례상에 배가 올라갈 자격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감이 먼저냐, 배가 먼저냐입니다. 지금도 어떤 집은 조율시리, 즉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과일을 제상에 올리고 어떤 집은 조율리시의 순서로 감과 배의 위치가 다릅니다. 원래는 조율시리가 대세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의 이씨 왕조가 순서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왕조의 이씨와 배를 뜻하는 한자 이는 같은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씨 집안은 일제히 감보다 배를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씨 아닌 집안은 그냥 전통대로 감 뒤에 배를 놓았고요. 물론 정사가 아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대추, 밤, 감, 배가 모든 집의 제사상에 오르게 된 것이 꼭 이와 같은 고상한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단 대부분의 집에선 다른 이유가 더 중요했습니다. 조상의 음덕입니다. 어떤 음덕일까요? 그건 가문을 빛낼 벼슬이지요. 과일과 벼슬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건 씨앗의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대추는 씨가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열매 크기에 비해 씨의 크기가 무척 큰 편입니다. 이는 왕을 뜻합니다. 하지만 조상의 음덕으로 후손이 왕이 되길 바래서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바란다면 영모로 멸문지화감이지요. 그보단 그냥 위대한 인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밤은 삼정승을 의미합니다. 밤은 한 송이에 밤톨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왼쪽부터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이지요. 감은 시가 6개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장관격인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조 판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배는 시가 8개입니다. 8자리가 있는 벼슬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팔도강산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도를 관할하는 도지사인 관찰사를 의미합니다. 밀양 박씨의 문중 제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과일과 벼슬 이야기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조율시리만큼이나 이 땅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과일인데도 아무도 올리지 않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숭아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복숭아 나무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제사 자체가 조상신을 모시는 것인데 복숭아를 상에 올린다 함은 조상 보고 오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복숭아의 빨간색도 이 과일이 제상에 못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귀신은 빨강색을 무서워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집안의 울타리 안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나쁜 귀신도 쫓겠지만 조상신이나 가택신 같은 좋은 귀신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숭아가 여성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존 여비 시절 아들 대신 딸만 잔뜩 태어날까 봐서지요. 그런데 왜 제사에 올리는 과일은 아래 위만 깎아 놓는 걸까요? 거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용적인 면입니다. 과일을 쌓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위를 깎아 납작하게 만들면 일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표면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귀신이나 영혼들은 직접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음식을 감상하며 느낌으로 배부르게 되는 식사를 합니다. 이를 촉식이라고 합니다. 과일의 경우 아래 위를 깎아 놓으면 과일 향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조상이 제상에 와서 과일을 보다 쉽게 흠양하게 하기 위해 껍질을 일부 벗겨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과일은 껍질을 벗겨놓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색깔이 변하고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과일의 아래 위만 깎아놓으면 조상님도 배려하고 나중에 제사 음식을 먹게 될 살아있는 사람도 좋은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